4교시에서 또 우리가 좀 들여다볼 내용은 그 AR에 대해서 책에 있는 내용하고 또 관련 어떤 그 시장, 산업, 그 다음에 그 애플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그 시장을 끌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AR 키트 3라는 모델까지 지금 선보이고 아이폰하고 연동을 시켜서 우선 연결형 AR로 이제 구현을 하고 나중에 이제 독립형 AR로 구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우선 책에 있는 자료를 좀 보면 IDC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그 디바이스의 가격이 어느 정도 할 것이냐를 예측한 거예요. 지금 독립형 AR인 경우는 1706달러 정도 되는 거죠. 2018년에. 연결형 AR은 740달러에 이제 살 수가 있었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뭐 1700달러는 한 200만원 정도 이제 되는 거죠. 740달러는 뭐 한 80만원, 90만원 되는 거고. 그다가 이제 요 19년, 20년 되면서 독립형 AR 디바이스가 가격이 오르다가 2021년에 이제 다시 가격이 좀 다운돼서 2023년에 이제 2211달러가 될 것이다. 이제 여기 자료 IDC에서 어떠한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자료가 되겠죠. 그 연결형 AR은 740불에서 이제 642달러 쭉 내려가다가 얘는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3교시 때 이 독립형 AR에 대한 시장이 좀 이제 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절대적인 AR 시장을 주도할 것이고, 단말기 가격을 이제 이렇게 예측하면 전체적인 사용자 수로 이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그 AR, VR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도 우리가 앞에서 좀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들여다봤죠. 그 이미지를 스테레오스코프하고 모노스코프, 2D, 3D, 그 다음에 트래킹 기술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구글이나 애플 뿐만 아니라 엔리얼이라든지 어떤 그 자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만든 매직 리프라든지 그 외에도 이제 오큘러스라는 회사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인수해서 하는 거고 삼성의 이제 기어 VR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글래스, 플레이스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뭐 보통 그 회사마다 어떤 자체적인 그 고유한 이제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선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형태는 이제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지금 HUD 형태, 모바일 AR 형태, 그 다음에 독립형 AR 형태. 오른쪽에는 우리나라의 수준을 좀 2012년하고 14년, 지금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100으로 봤을 때, EU라든지 뭐 일본은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중국을 좀 앞서가고 있지만, 지금 중국이 상당히 많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왼쪽 아래에 보면, 우리가 이제 수학 분석이라는 걸 이제 어떤 논문에서 한 걸 좀 들여다보면, 이제 어떠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 분석을 많이 써요. 이제 수학의 S는 스트렝스, 강점이고, 우리가 W는 weakness, 약점이고, O는 opportunity, 기회적인 요인이고, 위협은 threat, T. 그래서 SWOT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학 분석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 분야의 수학 분석을 보면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협 요인을 가지고 우리가 좀 현황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강점은 우리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EU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다음에 우리지만 이제 중국이 우리를 바짝 뒤쫓고 있기 때문에 수학 분석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통 대정책을 마련을 할 때 보통 수학 분석을 가지고 강점 요인을 가지고 약점을 이제 극복하고 어떤 위협적인 요인은 기회적인 요인을 잘 활용을 해서 위협적인 요인에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강점은 인프라죠, 인프라. 통신 네트워크.
모바일 가입자가 거의 뭐 90%를 넘는 거고, 이게 이런 강점이 있고, 디바이스나 디스플레이의 삼성 어떤 그런 그 강점 때문에 경쟁력이 이제 상당히 우위에 있다라는 강점이 있고, 약점은 뭐냐면 어떤 글로벌적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없어요. VR과 AR을 위한. 그다음에 영세한 컨텐츠 기업들이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컨텐츠 기업이 좀 그 글로벌한 기업이 있으면 VR, AR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유리한데 그런 게 좀 약하다는 거고. 반면에 이제 기회적인 요인은 우리나라 한류 문화, K 컨텐츠, 그 음악이나 음식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만드는데 그 소비하는 그런 그 소비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기회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약점, 그 다음에 위협, 그 우리가 앞으로 원천 기술에 대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고 VR과 AR을 만들기 위한 원천적인 기술을 우리가 엔진 센서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쫓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의 어떤 투자라든지 추격에 대해서 위협적인 요인을 막기 위한 그 기회적인 요인과 강점적인 요인으로 약점을 극복하고 위협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 미국이나 유럽, 일본을 쫓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이런 수학 분석을 통해서 강구를 하는 게 좀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책에서도 잠깐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학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그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어떤 정책을 만들기 전에 상당히 많은 그 분석을 많이 하는데 에지이지 분석이라든지 어떠한 그 비즈니스 모델 분석이라든지 서비스 모델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수학 분석이에요. 좀 벤치마킹도 하고 뭐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수학 분석은 스트렝스 강점, 위크니스 약점, 어퍼튜니티 기회, 스레트 위협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유념해서 좀 그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 책에 있는 사진이 홀로렌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작업하면서 AR 글래스를 끼고 어떤 기계적인 작업과 온도, 그 다음에 어떤 드릴링 하고 있는 기계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보면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그 시험적인 어떤 AR 글래스를 성공적으로 이번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반으로 만든 거죠. 홀로렌즈. 이제 출시를 이제 해서 이제 컨퍼런스에서 소개가 됐었던 거고 여기 이제 기능이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5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주요 기능들 이따가 잠시 후에 애플에서 만든 특허에 관련된 기능들도 있지만 요 5가지가 핵심적인 AR 기능이에요. 첫 번째로 보면 가벼워야 된다. 라이트 웨이트 디자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그 안경 끼고 우리가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뭐 온도가 높은 데를 가거나 특히 이제 뭐 여름에 또 이제 추운 날 이제 이런 온도에 또 뭐 날씨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좀 견딜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선명도 색상에 대한 선명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명확한 어떤 색상 정보를 받아가지고 얘가 또 어떤 컨텐츠의 역할을 또 컨텐츠의 입력 변수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기능이 되겠고 네 번째가 이제 트래킹 기술과 관련돼서 그 어떤 움직이는 거에 대한 어떤 플랫폼 성능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또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째가 30 곱하기 40 곱하기 3 120도 각도.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눈으로 오른쪽 끝에 갔다가 왼쪽 끝에 가는 요 각도가 최대 120도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제 120도 각도에서 그 나의 눈동작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글래스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복잡한 어떤 그 시각을 인지하는 기술. 마지막으로 5번째가 이거 사람의 어떤 움직임을 또 얘가 인지를 해서 어떤 그 기능을 이제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의 그 머리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 주로 이제 얼굴의 움직임이겠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눈을 움직이고, 말소리도 이제 인지하고, 뭐 이런 것들을 관련된 기능들을 좀 그 클래스 안에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이렇게 5가지 주요 기능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BAE라는 시스템에서 만든 안경에 대한 기능이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실제적으로 AR 글래스에 대한 그 애플에서의 움직임이 지금 상당히 좀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요. 애플에서는 2017년부터 이미 그 관련된 회사를 이제 합병을 하면서 그 주도적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에 아이 트래킹 기반 인터페이스 회사를 인수를 했고, AR 컴퓨터 비전과 관련된 스펙트클이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실크랩이라는 걸 또 18년에 AR 글래스용 렌즈를 만드는 회사죠. 아코니아 홀로그래픽스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해서 그 AR 글래스를 출시를 지금 2021년에 애플 글래스를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아이폰 5G를 사용자로 해서 보편적으로 좀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5G 스마트폰 기반의 AR을 또 2024년 이후에 또 출시하려고. 그래서 이제 왼쪽 위에 보면 이게 그 연결형, 스마트폰이랑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연결형에서 오른쪽에 보면 자체적인 컴퓨팅 기능을 갖는 그 이제 안경이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관련된 거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또 연계시켜서 안경이 아주 가벼워지고 심플하면서 멋있는 형태로 2029년까지. 그래서 AR 글래스가 지금 모델 이름은 AR 키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AR 키트 3까지 지금 선보이고 있고, 구글은 이제 AR 코어라는 이름으로 지금 출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구글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기반이고, 애플은 이제 자기네들 iOS OS 기반으로 이제 우선 만들었다가 2024년 이후에 안드로이드 버전을 또 개발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앞전에서 3교시 때도 들여다봤지만 AR 글래스 보급률의 이제 독립형 AR 글래스가 상당히 이제 급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했죠. 그 연결형은 이제 연결형에 비해서 절대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그 그림에서 이제 이러한 형태를 가져와서 앞으로 애플에서 AR 키트라든지 AR 코어를 어떻게 이제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사실 포켓몬고 같은 게 아까 3교시에서 제가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AR 게임의 서비스예요. 실제로 가서 포켓몬을 선택을 하고 점수를 넣는. 이게 2016년도 초반에 상당히 유행했었던 게임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AR 게임의 대표적인 거고, 이제 구글의 이제 맵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오픈 API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구글의 맵을 또 애플이나 아니면 구글 AR 코어에서 탑재하려고 2021년 이후에 또 개발된 서비스를 선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주도적으로 뭔가 좀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AR 시장이 아무래도 지금 보면 2021년 이후에 성장세가 보일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구글에서 AR 글래스로 만든 건데, 다양한 이제 각도에서 책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한 9가지인가요? 4개? 10가지네, 10가지. 10가지의 주요 기능이에요. 구글에서 만든 거. 아까 이제 애플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배 시스템에서 5가지 기능이 이제 여기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10가지로 이제 여기서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지만 왼쪽 위부터 좀 보면 파워 온오프를 이제 안경을 접으면 이제 파워가 이제 꺼지고 안경을 이제 펴면 이제 끼면 이제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는 형태가 이제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위에 보면 120도 각도죠. 이제 사람이 눈이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눈동자를 좀 보면 120도 각도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카메라가 있어요. 그죠? 카메라, 사진 뭐 이런 것도 되고 인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안경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안경 컴퓨터죠. 이 안에 이제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오른쪽 위에 보면 그 이어폰하고 또 연결이 돼서 음악을 또 들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안경을 끼고 음악 틀어줘 이러면 이제 음성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왼쪽 아래에 보면 이제 음성 컨트롤이 된다는 거죠. 전화하면서 음성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로폰이 또 내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를 트래킹하는 기술 오른쪽 가운데 120도 각도로 아이 트래킹하는 기술이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그 디스플레이 장치 LCD 하이 덴서티 비주얼로 보여주는 그 주변 장치들이 이 안경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버튼 없이 스위치나 와이어로 가지고 또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또 들어가고, 왼쪽 아래에 보면 이제 배터리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이제 뭐 무선 요즘 이제 다 무선 충전기를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에 보면 렌즈가 커렉티브한 렌즈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컴포터블한 확장성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10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음성 인식, 그 다음에 카메라, 조금 네트워크 기능, 완전히 이제 그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이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요 이제 안경의 렌즈가 또 렌즈 기술이 또 이제 핵심적인 기술이 되겠죠. 안경에 들어가는 무겁고 그 크기가 크면 사람들이 또 이제 안 사기 때문에 수요가 창출이 안 돼서 무조건 가벼워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선명도가 높아야 되죠. 사람들이 이미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익숙해져 있는 그 어떠한 그 감각적 그거를 이제 만족시키지 않으면 또 이제 대체제로서의 그 수요 창출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아까도 이제 봤지만 애플에서 2021년 이후에 출시하려고 하고 있고, 구글에서도 그와 맞맞춰서 이런 글래스를 또 새로 지금 창출하려고 만들려고, 사실은 이제 구글 글래스라는 거에서부터 구글에서 앞장서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수요 창출이 안 돼서 이제 AR 기능을 넣은 그런 글래스를 또 개발하려고 구글에서도 다양한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면서 그 어쨌든 애플이랑 경쟁을 하는 회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고, 이제 우리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으로서는 요거와 관련된 컨텐츠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죠. 이 디바이스는 분명히 이제 어딘가에서 외주를 줘서 만들 테고, 요는 이제 컨텐츠 싸움인데, 요 안에 있는 그 AR 글래스로만 할 수 있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인가, 이제 고민할 시점이 이제 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걸로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책에서 나와 있는 그 사실 특허라는 거가 이제 뭐 상당히 중요한 그 미국 특허나 우리나라 특허들이 있죠. 보통 서술할 때 이렇게 해요. 번호를 붙이고 뭐 순서대로. 그렇죠? 5000,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5008이 글래스고, 5012 스마트폰, 이제 아이폰이고, 5007이 이제 벽면에 있는 어떤 센서 기능들 하는 거, 5006이 어떤 사물이고, 5004가 뭐 의자고,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뭐 5012이 어떤 번호를 보냈을 때 5008이 어떤 동작하고, 5007을 인식해서 5006이 어떤 기능을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야 돼요, 특허에선. 그 중에 이제 여기 책에서는 요 그림만 나타냈고, 설명은 이제 책에서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요 아이글래스라고 해서 나온 이제 초창기 지금 처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그 AR 키트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초창기 아이글래스라고 한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앱을 옆에다가 이제 하고 사람의 손으로 전화 버튼을 누르면 통화를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가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좀 이제 그 형태로 했고 개발이 되고 있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구글 AR에서 또 이제 그 구체적으로 특허에 보면 있는 내용이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각각의 번호를 붙이고 세밀하게 그 어떤 번호를 붙여서 각각의 번호별로 기능을 그 표현하는 이러한 걸로 특허를 만들어야 돼요. 특허를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서 다른 거랑 뭐가 다르다, 새로운 어떤 그 기술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이제 특허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AR 클래스에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책에 있는 IDC 자료에서 아까 좀 봤었던 건데, 이거를 이제는 기업용과 소비자용으로 좀 연도별로 보면, 우리가 3교시에서도 VR 같은 경우는 주로 B2C지만, AR이 하나의 꼭지가 B2B라 그랬죠? 기업용으로 이제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2018년에는 거의 절반이 기업용과 소비자용이 있지만 향후 B2B 영역이 확장이 되면서 기업용에 대한 출하량이 높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85대 15%, 그 다음에 2021년은 88%, 12%, 뭐 이런 식으로 다음부터 뭐 거의 변화 없이 될 것이다라고 IDC에서 또 예측한 자료예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중국에서 IDC 중국 본부에서 만든 건데요. 이게 이제 자기네 나라의 AR, VR 시장 왼쪽에 보면 이게 단위가 억 달러예요. 저 앞에 있는 한자가 이게 억미원이라는 건데 이게 억 달러가 700억 달러, 600억 달러, 50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 나라에서 지금 이제 2018년에 30억 달러, 2019년에 65억 달러, 136억 달러가 될 것이다. 뭐죠? 이게 지금 2019년에 예측한 거니까 2018년은 실측치가 되겠고 2019년부터 이제 어떠한 예측치가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Y좌표는 이제 증가율이에요. 이게 점선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증가율이 이제 좀 이제 완만하게 감소를 하지만 절대적인 금액에서 성장률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2022년 426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에 652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5조의 시장이 중국에서 형성될 것이다라고 역시 IDC에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어쨌든 AR과 VR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디바이스 기술, 그다음에 컨텐츠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0가지의 기능, 그 다음에 5가지의 핵심적인 기능, 그걸 좀 요약을 해서 좀 학습이나 복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R, VR 시장을 살펴봤고, 주로 이제 AR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차세대 이제 먹거리로 또 AR 글래스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위주로 다시 한번 좀 교재를 좀 읽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적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또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불편하죠. 저도 이제 똑같은 심정인데 어쨌든 주위에 계신 분들 좀 혹시 아프신 분이 계시면 격려 좀 해주시고 특히 의료진들이 계시면 친구나 뭐 아는 분들이 좀 이제 많이 좀 격려 좀 해주시고 어쨌든 별도의 공지사항이 있을 때까지 온라인 강의를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클래스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가 좀 서버가 불안한데 그런 경우 에드모드 포스트를 수시로 들어오셔서 중요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의 성적에 좀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내용들은 언제나 이메일이나 전화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